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흔들린다. 그러다 보니 나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 정말 맞는 걸까?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까지 살아남아 왔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트코인이 걸어온 역사를 떠올린다. 수없이 공격받았고 수없이 의심받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그 시절.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 그런데도 결국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어떤 공격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위기에도.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누가 지켜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버티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초창기를 기억한다. 세상 거의 모두가 비트코인을 비웃던 시절이었다. 기술자들만 알던 낯선 실험이었고, 정부는 경계했고, 은행은 계좌를 막았다. 언론은 매년 비트코인은 죽었다 라는 기사를 냈고, 사람들은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죽어야 했던 자산이 죽지 않았다. 마운트 곡스 해킹으로 가격이 붕괴되던 시절에도, 중국 정부가 거래소를 전부 막아버리던 시절에도, 채굴이 금지되고 네트워크가 흔들리던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다시 일어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구나. 누군가는 통제가 싫었고, 누군가는 시스템을 믿지 못했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어느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지로 발행량이 바뀌지도 않고 어떤 힘이 그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 존재는 특정한 주체에 속하지 않고 특정한 권력이 소유할 수도 없다. 그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증명될 뿐이다. 나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이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걸 깨달았다.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한계, 블록마다 이어지는 기록의 연속성,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적 무게감.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고도 인간이 다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설계다. 누군가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는 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 자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돈이다. 인류의 통화 역사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결정,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돈은 존재해왔다. 그래서 돈은 늘 약했고 언제나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 처음부터 바뀌지 않는 규칙을 전제로 삼고 그 위에서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냈다. 나는 바로 이 점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느꼈다. 돈이란 무엇인가? 가치란 무엇인가?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비트코인은 이 모든 질문의 구조로 대답하는 자산이다. 누군가가 발행하지 않기에 희소하고,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기에 중립적이며,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단순함이 너무 강력했다. 시장은 언제나 비트코인을 흔들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곳곳에서 거품이 아니냐는 의심이 따라붙었고, 조금만 내려가면 역시 끝난 자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다. 규제가 등장할 때마다 이번엔 정말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반복되었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때마다 이제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늘 이런 목소리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격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채굴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 해시파워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분산되었고, 거래소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지갑으로 이동했다. 규제가 강해지면 중앙집중형 거래 밖에서 P2P 거래, OTC 네트워크가 스스로 살아났다. 누군가가 길을 막으면 이 네트워크는 정말로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마다 구조가 강화되는 자산은 과거 어느 시장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생존을 선택한 자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버텨낸 자산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핍박받던 자산이 살아남을 때 세상은 결국 그 자산을 인정하게 된다. 비트코인도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2021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었고 2024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 그 순간 월가가 움직였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부정하던 비트코인을 정식 투자 상품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기관의 OTC 매집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ETF 자금 유입은 몇 달 만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쌓여갔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기업들이 보유 자산의 일부를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에 두기 시작한 것. 일부 상장 기업은 현금 달러도 단기채와 나란히 비트코인을 하나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했고 심지어 몇몇 국가는 국가 준비금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핍박받던 자산이 이제는 제도권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건 투기나 유행이 아니다. 살아남은 자산을 세상이 뒤늦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국가도 검토하고 기관도 편입하고 연기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금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변부 자산이 아니다. 이제는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 고작 15년 만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핍박받던 어떤 자산이 주류가 된 예는 전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장면 한가운데 서 있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왜 안 오르지?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이 정도 조정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답은 언제나 같은 곳에 있다. 비트코인은 주류 편입이 시작되는 순간마다 언제나 크게 흔들렸다. 2013년 약 200달러 근처에서 흔들렸고 2027년 6월 3,000달러 구간에서도 흔들렸고 2027년 말 2만 달러 근처에서도 흔들렸다. 그리고 2021년 68,000달러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조차 많은 사람들은 미리 겁먹고 다 던지고 떠나갔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말을 남겼다. 그때 안 팔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흔들림은 비트코인의 본질이 아니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다. 공격받고 흔들리고 무시당하고 결국 인정받았다. 이 흐름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나는 가끔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내가 흔들려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이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다. 물론 단기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공포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자산의 가치와 역할은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 ETF가 열리고 국가가 준비금을 만들고 기업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미래를 보기 전에 지금의 침묵에 굴복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사라진 적이 없고 사라질 기미도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기관, 더 많은 국가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잠깐 흔들리는 파도일 뿐이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공포에 질려 팔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남겼다. 그때 비트코인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가격만 봤다. 역사는 보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역사에 있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비트코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지금 시장이 조용하고 가격이 흔들리고 뉴스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어떤 공격에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처음으로 세상이 이 자산을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흔들리는 건 가격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순간에 흔들리면 나중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이미 생존을 증명했고 이제는 자리까지 잡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본질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도 비트코인을 붙잡고 있는 이유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